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과학이야. 전력과학은 그 목표 점수가 70점이고, 그 옆에다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별표 5개 했죠. 별이 5개예요. 별이 5개라는 건 무슨 뜻이냐? 매우 중요하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하다. 그죠? 왜 중요하냐? 점수 자체를 일단 60점이 아닌 70점 이상 무조건 맞아줘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전력과학도 제가 수업을 하는데, 전력과학 70점도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좀 불만인 점수야. 전력과학은 70점 이상 맞아줘야 돼. 제육신 같은 한 80점 정도 육박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전력과학은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그래서 전력과학은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하는 합격에 매우 중요한 주요 과목이다. 뿐만 아니고 왜 별이 5개씩 되느냐. 전력과학은 필기시험에서 고득점 받는 필수 과목일 뿐더러 실기 공부하실 때 어차피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실기시험까지도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60점 맞아야 되거든. 그랬을 때 이 전력공학은요, 실기 공부하실 때 명심하세요. 거의 전력공학의 90% 이상 내용이 실기 때 무조건 적용이 다 된다. 그러니까 필기 때 했던 전력공학이 실기 때 그대로 고상이 또 나와. 그죠? 그대로 나와. 어느 하나 빼림없이. 물론 이제 발전공학이 약간 빠져요. 발전공학 쪽이. 그랬을 때 그 발전공학을 제외한 송배전 쪽은요, 무조건 실기시험에서 무조건 다 나온다 보시면 돼. 그래서 실기 공부에 거의 모든 내용이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다. 그러면 전력공학이라는 게 뭐냐면, 전력과학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전력과학은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전력과학은 우리가 발전에 대해서 배워. 발전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송전선로. 제가 본 수업 때 일일이 다 설명해 드렸지만은, 송전선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변전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배전선로. 그러면 이런 분야를 갖다가 다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분야를 다루는 사람이 발전소, 그 다음에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술사 종목 중에서 이런 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 즉 거의 모든 한국전력 그런 범위를 말하는 거죠. 이 거의 이런 중요한 우리가 전력 계통의 중추적인 이런 분야를 갖다가 설계하고 감리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신설한 예전에 만든 종목이 뭐냐면 기술사 종목에서 발송배전 기술사예요. 발송배전. 이거 이름을 딴 거죠. 배전 기술사. 원래는 변전까지 있으니까 발송 배전 기술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전은 빼버리고 발송배전 기술사라고 칭해서 요게 전기 분야의 주요한 기술사 종목 중에 하나죠. 아마 건축전기 기술사하고 발송배전 기술사는 전기기사에서 양대 산맥이에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사의 가치 자체도 높죠. 하는 역할도 막대하고요. 자, 제가 누구냐? 제가 바로 요 발송배전 기술사예요. 제가 기술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바로 요 발송배전이다 이거지.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제가 요 전력과를 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제가 요 과목을 안 맡고 다른 선생님 맡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저는 당연히 수업을 할 때부터 전력과학은 제 역할이었어요. 아셨죠? 그랬을 때, 물론 회로하고 제어학도 하지만 저의 가장 주무기는 이쪽이에요. 전력과학만큼은 어느 누구 봐도 제가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내용을 다 해줄 수 있다 이거지. 그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 못 한 것 뿐이지, 이거 설명 다 하려면요, 우리가 밤을 새야 돼. 그럴 정도로 제가 설명할 거리는 많으나, 본 수업할 때는 어느 정도 기사 수준에 맞게끔 제가 좀 걸러내서, 수업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이런 원리들을, 한전이 뭐냐, 한국전력이 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발전기 기술사, 앞으로, 전력과학을 수업을 듣겠다 그러면, 본 우리 사이트 말고도 다른 사이트를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래서 알아보실 때, 전력과학을 누가 가르치느냐를 갖다가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수준할 수 있어. 그냥, 말 그대로 전력과학은 발전기 기술사가 아닌 사람들은 수업을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예.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력과학을 누가 수업하는지 알아봤더니, 발전기 기술사가 아니더라 하시면은 그 사이트는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럴 정도로 전력과학은요, 한국전력의 특수한 설비를 다뤄야 돼. 왜 제가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
전력과학은요, 책을 통해서 그냥 할 정도 내용이 아니야. 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이해도 원리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수업도 하지만은 제가 기술사 수업도 하고 주말에 그 다음에 기사 수업도 하고 이렇게 인강도 하지만은 저는 수업만 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 설계사무소에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를 갖다 감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력과학 내용이 들어가는 차단기, 저는 차단기 갖다가 본 사람이란 말이야. 더더군다나 각 분야 발전소, 뭐 예를 들어서 충주에 있는 수력발전소, 뭐 화력발전소, 원력발전소, 더군다나 그 남해 쪽에 있는 저 직류송전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제가 직접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실체를 본 사람하고 그 실체를 보지 않고 그냥 책을 통해서 이해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수업하고는요, 벌써 차이가 나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자신일 건데, 저는 아예 눈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설비를 설명할 때 자신감이 있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갖다 보지 않은 사람은요, 핸디캡이 있거든. 어차피 그 수업하는 사람도 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한계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희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 갔을 때 이 사람이 그 교재 말고 실무 경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력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제가 책임지건데 전력과학은 제 수업 그냥 쭉 쫓아오시기만 하면요, 무조건 70점 무조건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 70점도 불만이야. 여러분들 한 75점에 80점 맞아줘야 돼. 근데 저는 뭐냐면 이 점수란 거는 그냥 비전공자, 나 아무것도 몰라야 하는 사람들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 기준이야.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 구제시키는 게 아니야.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냅둬도 공부 알아서 잘해. 본인이 알아서 잘해. 근데 공부를 잘 못했고, 그 다음 공부하는 요령은 어떤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전기를 갖다 모르는 비전공자들은요, 정말 몰라. 그 사람들 갖다가 우리는 끌어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게 우리 목표지, 잘하는 사람 합격 못 시키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냅둬도 잘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전력과학은 제가 수업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이 전기기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기는 최하 목표 점수가 60점이야. 아마 요렇게 지금 6점이라고 한 것 같다가 전기기 수업하시는 최한우 교수님이 들으시면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 왜? 전기기기가 최한우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최한우 교수님 저 60점이라고는 저한테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왜 전기기를 갖다가 6점으로 설명하냐고. 저건 충분히 7점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비전공자, 공부 못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목표로 가거든요. 자, 참고적으로 전기기기 내용은 이거는 최한우 기술사님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면 최한우 기술사님이 이미 전기 응용 기술사예요. 전기 응용 기술사가 어떤 분야냐면 바로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이런 실제 응용되는 전력기기를 다루는 거야. 전력공학하고 전기 응용 기술사하고 발송배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발송배전 기술사는 모든 그 전력 설비를 다 모아서 조립해서 한전이라고 하는 전력 시스템을 만든 거고, 전기 응용은 그 모아는 거에서 하나 떼어오는 거야. 이렇게 변압기는 변압기 떼어서 요것만 연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전동기 또 떼다가 그것만 또 연구하는 거고요. 그게 또 전기 응용 기술사란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전기기를 갖다가 최한우 기술사님이 만든 거는 당연한 거죠. 거의 우리나라에서 전기기 분야, 전기 응용 기술사 저 최한우 기술사님이요, 전기기기는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러면 전기기를 최한우 기술사님이 맡았다는 것은, 수업한다는 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행운이에요. 어쩌면.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전기기 원리, 이건 뭐 거의 최한우 기술사님도 벌써 강의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 설계 감리 경험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기기를 수업하는 사람에 비하면요, 그 선생님에 비하면 그 원리 구조를 다 알기 때문에 그 깊이는 틀리죠. 그 전동기 어떻게 돌아가느냐, 발전이 어떠느냐, 그걸 갖다가 책을 통해서 수업 준비를 하는 거하고, 그렇게 설계 경험도 있으시고 강의학력이 30년 이상 되신, 그 다음에 또 그분의 전문가잖아요. 전기용 기술사 하면은. 그죠? 전기용 기술사는 아예 전동기 쪽에 전문가라는 뜻이야. 그랬을 때 그 전문가가 수업하는 건 질적으로 깊이적으로 상당히 틀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내용은 이제 전기기는 어차피 최한우 기술사 영역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참고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기기기는요, 우리가 전기기기는 그 내용이 본문 내용이 있지만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거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최현욱 기사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그냥 20문제 매회 시험할 때마다 이런 패턴 나오더라 이거지. 직류기가 직류 발전기가 있고 직류 전동기 있어요. 그랬을 때 직류 발전기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직류 전동기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기기가 있어요.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가 있고 동기 전동기 있어. 그러면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가 3문제씩 나오나요? 이유가 있어요. 왜 3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우리나라 한전에 있는 모든 발전소가요, 전부 다 동기 발전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 발전소에서, 발전회사에서 발전기를 갖다 동기 발전기를 쓰면 문제 내는 사람은요, 그 한전에 쓰는 발전기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동기 발전기 많이 나온 이유가 동기 발전기 가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 동기 전동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 왜 적게 나올까요? 동기 전동기는요, 단점이 좀 많아. 그러니까 단점이 많다는 얘기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동기 전동기는 좋아요, 전동기. 근데 일반적인 유도 전동기보다는 얘는 조금 단점이 많다. 그죠? 좀 쓰기가 곤란하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 변압기는 우리가 개통에서 전력에서 전기에서 변압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그럼 유도기는요? 유도기는 보니까 유도 발전기도 있고 전동기 있잖아요. 유도 발전기는 아예 제가 극단적으로 해서 0문제, 어쩌다가 한 문제. 그게 무슨 뜻일까? 유도 발전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마 최현욱 기사님 수업할 때 유도 발전기는 거의 그렇게 수업 많이 비중 차지 않을 거야, 아마.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유도 전동기는 4문제 정도. 그 다음에 5번째 정류기는 한 2문제. 근데 이거 합치면은 아마 여러분들 좀 또 계산해 본 사람이 있을 거야. 18문제네요? 그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시겠죠? 이 중에서 이제 얘가 또 하나 더 추가된다든가, 뭐 이게 추가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기는, 종목별, 그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알고 공부하는 것도 틀리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기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기는 우리한테는 행운이다. 왜? 전기기를 수업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인 1인자급인 최현욱 교수님이 전문가인 정경훈 교수사 최현욱 교수를 수업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거긴 전기설비 기술기준. 얘는 목표 점수가 아까 전력과학의 목표 점수가 70점이었죠. 근데 이건 75점이야. 무슨 뜻이에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못 매고 아예 점수를 다 많이 맞아라 이거지. 무조건. 아셨죠? 그래서 얘는 별표 5개야. 이것도. 아셨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실 때 전력공학하고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은 거의 합격의 결정을 짓는 고득점 과목이야. 그죠? 예. 기술 기준은 오히려 점수가 제일 높아요. 어떻게든 해야 돼, 이렇게.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되는 합격의 꽃. 그 다음에 실기 공부에 틈틈이 적용되는 어떤 중요한 과목이다. 실기 때 이거 자주 나와요. 이렇게 탁탁. 그러니까 전력공학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전력공학은 실기 때에서 또 나온다 해갖고 다 나와. 그 중요한 생각을 해. 설비 기준은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실기 공부 되면 틈틈이 나와. 이거 문제 풀다면 설비 기술 기준 딱 이렇게. 그러니까 틈틈이 적용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전력공학은 실기 때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전기 설비 기술은요? 모르겠는데요. 살짝 끼어서 자꾸 적용되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설비 기준을 갖다 얘는 까먹으면 중간에 하다가 탁탁탁 막히는 거지. 뭔가 걸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왜 그러면 기술 기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 풀다가 또 전력공학 다 잘하는데요. 설비 기준 다 잘하는데요. 근데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회로 때문에 그래 또. 그러니까 회로 원리를 또 모르면 또 이상하게 미묘하게 또 안 돼. 아시겠죠? 또 전기기기요. 전기기 제가 아까 소개 안 했지만 전기기기요. 실기 때 자주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이런 거. 철선동선.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거의 필기 내용이요. 실기 때 그렇게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잖아. 그러니까 필기 따로 실기 따로는 게 없는 거지, 사실은. 이제 유일하게 실기 때 좀 약간 중도가 떨어지는 게 전자기학은 맞아요. 전자기학은 실기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전자기학은 필기 때 워낙 부담되는 과목이야. 그래서 중요한 과목이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기학을 좀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과목은요, 실기 때 엄청나게 많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래서 과목별 제가 이 간추려 설명했으니까 아마 제 설명을 안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고 나면, 아, 과목별 어떤 특성인가 조금 좀 도움이 되실 거야, 아마. 약간, 또 특히 전기를 처음 하신 분들은, 아, 이게 방향이니까, 아, 저는 과목이 있고, 어떤 게 중요한 과목이고, 어떤 특성이 있구나, 누가 수업을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 뺐는데,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요, 요 담당하신 분이 황민혁 교사님이에요. 황민혁 교사님 또 기술사야. 기술사 중에서도요, 전기에서 아주 다수민족 양대 산맥인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란 말이에요. 뭐, 그냥 뭐, 약한 그런 기술사도 아니야. 그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엄청나게 그 양이 광범위해. 오히려 발송배전보다요, 그 공부하는 양은 더 많아. 깊이는 저보다 좀 발송배전보다 조금 약한 건 있는데, 그 공부하는 양은요, 저보다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황민혁 교사님은 전기설비 기준, 그러니까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란 것도 건축전기 기술사가 다루면요, 그만큼 명쾌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냥 기사 수업만 하는 분들은 이 기술 기준 외우세요. 법이에요, 외우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아마 황민혁 교사님은 건축전기 기술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법규가 왜 나왔고, 왜 우리가 이 법규를 갖다 알아야 되고, 왜 이 부분을 암기해야 되고, 왜 그런 필요성을 갖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우라는 거하고, 왜 이 법이 나오게 됐느냐, 필요성. 그죠? 그런 걸 갖다 알면서 또 그 내용을 갖다가 외우고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시켰다 그러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모르고 일어난 거하고, 아, 이 일을 해야지만이 다음 일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이 일이 중요하다. 그걸 인식하고 일하는 건 틀린 거죠. 마찬가지야. 설비기술 기준도요. 모든 사람이 그래. 이거 외우는 과목인데요. 아, 이건 시험 막판에요.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외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점수가 안 나와. 아셨죠? 설비기준도 충분히 전에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막판에 뭐 암기 과목이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